안녕하십니까. 시대인재 정현철입니다. 네. 이제 2학년 1학기도 다 끝나가고 있네요. 그죠? 벌써 여러분들 고등학교 생활이 중반을 훌쩍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아마 1학년 때보다는 훨씬 더 부담을 갖고 2학년을 시작했을 것이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압박을 느끼면서 한 학기를 보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학 같은 경우도 공부량을 봤을 때 수학 상하하고는 좀 달랐었고, 그죠? 수원 같은 경우도 그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걸 체감하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죠? 수능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 과정들을 진입하게 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1과 그 다음에 2학기 때 배우게 될 수2 다 수능 과정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문제들도 보시게 되면 1학년 때하고 전혀 차원 다른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고, 거기서 사실은 잘 준비한 학생들은 또 소기의 성과를 얻었겠지만 또 크게 좌절을 느꼈던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설마 이런 문제가 나오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교과서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어떤 난이도로 수업을 했는데 그런 문제를 내겠어라고 하셨겠지만, 실제로 학교에서도 그다음 모의고사도 보시면 알겠지만 터무니없는 난이도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어떤 관점으로 그런 상황들을 좀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 한 번에 그 여름방학을 보내셨잖아요. 1학년 때. 그때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겨울방학, 2학년 올라오는 겨울방학 때 복귀를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자, 여름방학은 사실 4주잖아요. 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기말 대비하면서 많이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름방학 때 한번 놀아줘야 되나요? 자, 수투를 한번 생각하시고, 그렇죠. 또, 다른 사람 다 노는데 지금 나는 공부를 하고, 아니에요. 사실 고등학교에서의 방학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쉬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죠? 지금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기 가장 좋은 그런 시간이 이제 주어지는 순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학교 다닐 때는 학교 가느라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시간들을 확보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전부터 잠들 때까지 여러분들이 시간을 여러분 마음대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한 4주 정도 주어지게 됩니다. 겨울방학보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오전 시간부터 모든 시간들을 좀 잘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고, 마음의 자세, 미리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실 최소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미 2학년 시작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났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게 되면 당장 고3 올라갈 때부터 시작하는 겨울방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그 공부량이라든가 그렇게 이제 그 압박에 의해서 공부하게 된 결과물들에 대해서 사실은 만족스럽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지금 이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 계획 잘 세우셔서 조금 힘들겠지만 한번 나의 목표를 위해서 이 시간들을 확보 한번 해보자라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나는 언제 놀아요? 하고 찡찡거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이고, 아직까지 그렇게 어리광을 갖다 부리기에는 우리가 이제 나이가 좀 많아요. 그렇게 이제 언제 쉬냐?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이제 여름방학, 그죠? 미친 듯이 공부하기 바로 직전에, 그죠? 압축적으로 좀 쉴 것을 좀 당부드립니다. 사실은 뭐 1년 내내, 그죠? 1년 반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열심히 공부한다.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 그죠? 좀 쉬어야 될 때를 최대한 압축적으로, 그죠? 푹 쉬어주시고, 그 다음에, 재충전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또 한 달, 혹은 좀 장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또 레이스를 달려주시는 최선을 다해 달려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름방학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이제 딱 2번 남았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내년 여름방학. 내년 여름방학 때 어떤 기분일지, 지금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름방학 동안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내신과 수능의 그 경계선이 굉장히 모호해졌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죠? 그 선생님들마다 다르시겠지만, 선생님은 저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수능 문제라든가 모의고사 문제들, 교육청 평가원 문제들을 굉장히 좀 많이 풀리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사실은 워밍업 하는 방학 동안까지는 워밍업으로 해서 좀 쉬운 4점짜리까지 다루다가 학기 중에는 킬러 문항들 집중적으로 반복을
시키고 학습을 시키고 해설 과정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신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오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내신 공부 따로, 그다음에 수능 공부 따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병행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라고 보시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신도 잡고 수능도 그죠? 같이 잘 보든지 길은 두 가지예요. 둘 다 그죠? 모두 잘 보든지 둘 다 못 보든지가 이렇게 선택이 있는 거죠. 물론 학교에 따라서 내신이 너무 쉽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교과서만 해가지고 내신 잘 받고 수능을 따로 공부해야지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죠?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것들이 같이 병행돼서 성적이 나오더라. 모의고사 봤을 때도 느낌이 오시죠, 그죠? 수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수1은 그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고1 때 살짝 올라오자마자 정말 그렇게 되겠어? 정말 그렇게 되겠어? 라고 이제 의심하면서 수원을 공부했다라고 한다면 수2는 완벽하게 좀 끝내는 전략으로 가자라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2하고 사실은 이제 미적이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미적분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방학 동안에 조금 힘들겠지만 병행을 해서 준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혹은 고3 올라가서 조금 더 수월하게 수학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학년이 아니고 이제 수능까지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마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내신 말고 난 정시로 갈 거야, 뭐 논술로 갈 거야,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 사실은 논술로 가든 정시로 가든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좀 갖고 있으셔야 될 것은 뭐냐면 수학을 놓고 그런 모든 결과물들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죠. 어쨌든 수학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선생님이 조금 추가 설명을 하고 나서 여름방학 강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능은요,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의고사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객관식이 1번부터 21번까지 가고 22번부터 30번까지 주관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3들이 보게 되는 모의고사는 어떻게 될 거냐면 공통문항이라고 해서 수원2가 되죠. 여기 지금 22문항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객관식이 15번까지 있고 그 다음에 주관식이 22번까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정 알고 계시죠? 확통이라든가 기하라든가 미적 세 개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는데 그게 지금 8문항이 출제가 되고 26점이 구성이 되어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점수 분석을 선생님이 해드릴 텐데 모든 그 등급을 결정하는 내용들이 공통 과정에서 거의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전체 문항에서 가장 어려운 두 문제가 바로 15번하고 22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통 문항에서 킬러 문항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신 대비하면서 풀었던 그 킬러 문항들이 거의 수능에서나 평가원, 교육청에서 출제됐던 문항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왜 낼 수가 없냐면 선택 과정 자체가 이따가 표점에서 표준 점수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뭐냐면 그 미적을 선택할 어떤 선택 과목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확실하게 좀 결정이 되게 되거든요. 표준 점수에서. 그래서 최대한 이쪽에서는 분별력을 무게를 실지 않고 공통문항에서 그런 것들이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4점짜리 문항만 보게 되면 경기를 일으키는 그죠? 지금 가만히 보시게 되면 4점 문항 자체가 몇 점이다? 그렇죠? 52점이 100점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절반 이상이 4점짜리 문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4점짜리 문항 풀어야 된다? 안 풀어도 된다? 그렇죠. 꼭 풀어야 됩니다.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할게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요, 등급 컷을 좀 한번 볼까요? 좀 달라요. 미적분 등급 컷은 88점, 4점짜리 문항이 지금 3개 정도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틀리게 되면, 지금 88점이 이제 1컷이 나왔고요. 기하는 90점. 좀 애매합니다. 그죠? 4점짜리 4개라고 볼 수는 없겠고 2개에다 조금 더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확통 94입니다. 이것도 애매합니다. 그죠? 6점이 깎였으니까 3점짜리 2개 틀린 학생은 없겠죠? 4점짜리 하나 정도?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안정적으로 들어갔을 땐 4점짜리 한 문제 틀린 거.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오답률을 갖다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제 확통에서는 거의 확실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요 세 문제. 객관식 15번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이슈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확통에서 나오는 두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요 4점짜리 세 문제가 지금 관건이 됐었고, 자, 미적분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22번, 21번 바로 직전에 있었던 두 문제가 이제 관건이 됐던 거죠. 세 문제까지 가게 되면 미적분에서 한 문제 더 들어가고요. 그다음 20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하에 30번이 좀 어려웠었나 보네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 어디서 승패가 결정이 되느냐? 사실 선택 과목보다는 뭐다? 공통 과목에서, 그죠? 공통 과목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미적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뭐냐면 그 오답문항 그 가장 순위에서 위를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확통 같은 경우는 확통 그 자체의 문항보다는 공통 문항에서 1등급이 결정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문과 학생하고 이과 학생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기하고 미적분이거든요. 합해서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54%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 문과 학생들이 20만 명, 그죠? 23만 명하고 24만 명하고 2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반반 조금 넘게 이제 이과 학생들로 구성이 되는데 그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등급 구성을 한번 보시게 되면 수능 1등급 구성을 갖다 보시게 되면 미적분 기하는 거의 그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지 않았죠. 어쨌든 97% 정도가 1등급에서 이과 학생들이 1등급을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1등급의 3%, 그죠? 3% 정도가 지금 뭐가 된다? 문과 학생들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2등급도 마찬가지죠. 그나마 조금 나아지긴 했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1등급에서 보시게 되면 6%, 4%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1등급 받기에 문과보다는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될 거냐면, 또 한 가지는 문과에서 1등급, 문과 1등급이 굉장히 귀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1등급 받기 너무 힘들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죠? 1등급만 진입하게 되면, 문과에서는 1등급 진입하게 되면 원하는 학교를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죠. 자, 두 가지 사실을 갖다 종합해 볼 것 같으면,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만약 공통 과목만 제대로 공부할 수 있다면, 제대로 공부했다면, 킬로그램을 잡아낼 수 있다면, 두 문제 정도 잡아낼 수 있다면, 1등급 진입이 가능하다. 공통 과목에 포인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과 학생들은 마찬가지가 되겠죠. 아까 보셨겠지만, 중요도를 수원2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가지고 계시면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표준점수라는 이슈가 또 있긴 합니다. 이거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다른 그 기준으로 계산이 점수가 환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 환산 방법이 다른데, 그래서 100점 같은 경우에 100점 맞는다라고 하게 되면요, 점수가 좀 달라요. 확통 100점은 이번에 135점으로 계산이 됩니다. 미적분 100점은 140점으로 계산됐으니까 몇 점 차이가 납니까? 그렇죠. 5점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하하고 미적분 같은 경우 차이가 거의 없는데, 확통하고 미적분은 좀 차이가 많고, 여기도 재작년 볼까요? 24학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9점 차이가 나게 되겠죠. 이것을 좀 보완하도록 이렇게 좀 진행이 됐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확통하고 미적분의 장단점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100점을 만나다라고 하게 되면 그 자체에서도 점수가 벌써 5점, 10점 가까이가 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과 학생들도 미적분을 선택하는 경향이 살짝 보이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뭐 좀 더 자세하게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 가성비라고 할까요? 미적분의 공부량들의 엄청난 공부량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어지는 뭐 이득?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통의 공부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 한 2배 가까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적분을 당연히 선택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기하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수투를 공부했을 때 맞는다라고 하게 되면 미적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배워야 할 분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기하는 어찌됐든 간에 내신밖에 안 해봤지만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미적분보다는 위험 부담이 조금 적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하는 미적분 같은 경우는 올해 선생님 이제 뭐 특강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겨울방학 들어갈 때 미적분을
처음 시작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죠? 그때 공부하고 내신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고3 때, 그죠? 그리고 나서 11월에 바로 수능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지금 수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수원을 중간, 기말 봤잖아요. 지금, 그죠? 7월 달에 이제 6월 달인데, 그죠? 그 다음에 11월 달에 수능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준비가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재수, 그 다음에 N수생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미적적으로 이제 힘을 실어주는데 지금 내가 전략적으로 또 어떤 과정을 또 선택해야 될지 좀 오픈마인드로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능 공부할 때, 그 다음 정시를 또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기출은 기출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육청, 그 다음에 평가원, 그죠? 그 기출이 바로 내신 기출도 으로도 출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수능과 내신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내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조금 힘들지만 내신 공부할 때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 수능 볼 때 30문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갖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작을, 그죠? 언제부터 시작할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겠다. 킬러 문항과 사전 문항에 대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때 그때부터 이제 수학 성적은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거든요. 너무 쉬운 길로만 가게 됐을 때, 그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점점 쌓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이제 그런 킬러 문항들도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 그 과정들을 한번 진행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방학이 지금 4주밖에 안 되지만 해야 될 일들을 갖다 보시게 되면 그런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수투, 그다음 미적분, 이렇게 이제 두 과정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확통 같은 경우는 따로 준비를 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확통을 같이 해주시는 방법도 생각을 해주셔야겠다. 그죠? 준비를 해주셔야겠다라는 거고요. 최소한 두 과정 정도는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투가 만약에 아까 수원이 좋지 않은 결과를 냈고, 만약에 수투도 이번에 선생님이 이렇게 막 열심히 얘기를 갖다 하는데 나는 이번에 조금 방학 동안에 좀 쉬어볼래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겨울방학 때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될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수원도 다시 공부하고, 수투도 다시 공부하고, 미적은 시작해야 되고, 혹은 확통을 갖다 시작해야 되고, 잘 우리가 겨울방학 보냈던 기억을 갖다 되살려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갖다 동시에 진행하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 우리가 영어가 잘 돼 있다는 보장이, 국어가 잘 돼 있다는 보장이, 그 다음에 탐구가 잘 돼 있다는 보장이 없겠죠. 이걸 다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 소화해낼 수 있을까요? 이걸 하려다가, 그죠? 이걸 하려고 헉헉거리다가, 그죠? 논술이나 하지, 뭐 이렇게 바뀔 가능성은 매우 높다. 정시 한번 해보자라고 했다가, 그지? 아예 지금 이 상황이 전개되게 되면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죠? 논술로 가겠다. 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스토리는 뻔하죠. 1년 더 하겠다. 선생님,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2년이 걸린다는 그런 이유예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 이번 방학 짧지만 이 방학을 노려서, 그죠? 이때 공부를 한번 시작해 주시는 것, 그 다음에 나의 공부자들, 나의 공부의 한계들 같은 것들을 좀 돌이켜 보시고, 개인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죠? 공부할 시간이 정말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틈새를 이용해서, 그죠? 여러분들, 게임이라든가, 그죠?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그걸 관리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들을 얻기 힘들다라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자,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4주입니다. 28일. 선생님 좀 좋아하는 영화 중에 28일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어쨌든 28일이에요. 그 안에 무슨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투, 실력과정, 심화과정을 할 것이고, 미적분, 기본과정, 기본 실력과정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마음 자세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4주를 잘 보내기 위해서 뭐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죠? 4주를 온전히 활용한다. 언제 쉰다? 기말고사 끝나고 며칠.
그 다음에 이 과정 다 끝나고 주말 한 이틀 정도 그때를 쉬는 시간으로 해서 압축적으로 쉬어주시고 4주 동안에 미친 듯이 공부를 해 나간다. 또 어설프게 무슨 오전부터 뭐 이상한 것들 뭐 학교에서 뭐 진행하는 이런 것들 좀 시간 조절을 좀 잘 해주셔야 되겠고, 그죠? 오전부터 두 번째 오전 시간이, 그죠? 활용이 바로 방학의 4주의 성패를 바로 가르게 될 것이다. 그죠? 11시, 12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하루 동안 보내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선생님, 늦어도 9시. 그죠? 10시. 이 정도. 9시, 8시, 9시 정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을 하셔야 된다. 잠도 마찬가지. 그지? 만약에 9시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죠? 여러분들 보시게 됐을 때, 그래도 충분히 자는 거잖아. 학교 다닐 때보다는. 그지? 그 시간을 갖다 활용해야 된다. 또, 그것도 믿고, 또, 밤에, 자, 시간 잘 활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뭐가 또 필요할까요? 과도한 욕심은 금물,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 집중적인 과목, 4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집중 과목을 갖다 선별을 갖다 해서 그 과목에 대해서는 꼭 방학 끝나고 한 2과목 정도, 주요 과목이면 좋겠죠, 그죠? 수학은 꼭 포함됐으면 좋겠네. 하여튼, 2과목 정도는 확실하게 좀 끝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과목을 끝내긴 4주는 너무 힘듭니다. 아시겠죠? 사실은 선생님이 봤을 때 수학만 하나만 잡아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성공한 방학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힘을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은 이제 1학년들한테는 운동도 좀 해라라고 하고 했었는데, 여러분 운동하지 마세요.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체력을 좀 비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몸 관리도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해서 가벼운 달리기나 이런 것들 좀 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서요. 그죠? 사실은 몸의 활력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몸을 어떻게 이제 움직여주느냐에 또 따라서 그 효과라든가 그 효율성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조금씩 해주시는 것도 좋겠다. 어쨌든 요거 약속을 꼭 지켜서 4주 동안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준비를 갖다 하고 있냐면 1학기 때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은 알겠지만 선생님 잘하는 것 좀 한번 볼까요? 잘하는 것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좋은 문제를 선별하는 거. 요거 선생님 잘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킬러무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난이도를 조금씩 높이면서 교재에 반영하고 과제에 반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런 문제를 잘 해설하는 거 선생님 좀 잘하죠. 뭐냐면 해설지 펼쳐놓고 아무리 공부한다라고 해서 킬러무랑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당연하겠죠, 그죠? 2페이지 넘고 3페이지 넘는 이 풀이들이 어떻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읽기도 힘들어요. 그것들을 갖다 왜 그렇게 풀어야 되고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해낼 수 있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라는 부분들을 선생님이 딱딱 찍어서 이제 알려드리겠죠. 그리고 이런 중요한 문제들, 시험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라든가 중요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잘 해설하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잘 반복시키는 거 잘 반복시키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같이 수업한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교재에도 놓고 테스트에도 또 그 기출문제를 넣죠. 변형 문제 넣고, 그 다음 쌍둥이 문제 또 주죠? 그 다음에 또 숙제에도 또 들어가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게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문제들, 조금씩 변형한 문제들을 실제로 선생님이 여러 번 반복을 시키죠. 특히나 이제 킬러문항 같은 경우는 두세 번 풀어가지고는 학교 시험에 나왔을 때 풀 수가 없습니다. 그죠? 5, 6번 이상을 반복할 수 있도록 방학 때부터 큰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들 반복시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수업에 대해서는 관연도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있죠. 보시면 알겠지만 내신비수라든가 수능난제라든가 시대인재 정연철 이렇게 검색하시게 되면 선생님 영상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필요한 그 기출문제도 보시면 되겠고, 요즘에는 바빠갖고 수능 문제 잘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해 볼게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문제들을 참고하시게 되면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아마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킬러문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비들을 선생님이 하고 있고, 교재도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이제 선생님이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방학 때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어떤 단계로 갈 거냐면, 일단은 미적분은 유형집이라고 해서 쌤하고 좀 비슷합니다. 개념도 기본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유형.
기본 유형들을 연습할 수 있는 문제량들을 좀 최대한 많이 늘려가지고 부담스럽지 않은 문제들로 많은 양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할 거예요. 물론 기본 개념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미적분을 처음 듣는 학생들도 별로 부담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수투하고 병행이 될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이해하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투 같은 경우 네오로직, 바로 직전 심화에 해당되는 수투 과정을 네오로직이라는 교재로 합니다. 이 교재 같은 경우도 사실은 킬러 문항들의 비율로 봤을 때는 한 30%, 그죠? 기본 문항이 30%, 그 다음에 킬러 문항이 한 30%, 나머지 40%는 중간 정도 난이도, 쉬운 4점 정도의 난이도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100% 다 기출 문제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문제집은 기출센이라고 또 보시면 됩니다.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쌤 문제집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하고 워크북이 같이 병행되면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수투 과정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본 학생들이 보기에는 조금 편할 것이고, 처음 듣는 학생들은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 듣는 학생들은 사실 조금의 공부가 좀 더 필요하겠네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학기 중에 최고심화죠. 학기 중 최고심화. 마치 내신만 대비하는 듯한 그런 교재 이름이긴 한데, 이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킬러 문항들을 반복적으로 꼭 반드시 풀어야 되는 필수 킬러 문항들을 수록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워크북들이 제공이 되는데, 이 워크북들은 여기에서 거의 비슷한 쌍둥이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공부했던 유형이라든가 개념들을 확실하게 좀 복습할 수 있는 워크북들이 매번 제공이 되고요. 해결되지 못한 워크북들은 항상 문자로 신호, 경고를 갖다 보낼 거예요. 그죠? 몇 회가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다. 지금 막 10회차가 나가고 있는데 2, 3회차가 안 돼 있으면 2, 3회차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다. 클리닉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제 문자가 나갈 거거든요. 그런 거 감안해서 선생님하고 공부할 계획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런데 너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방학을 보낼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렸는데, 사실 이번 과정에서는 선생님하고 이제 스파르타라는 과정을 통해서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2학년 스파르타는 올해는 개강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규반하고 특강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좀 최대 좀 효율적인 수업들을 좀 진행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파워 클리닉이라는 것을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파워 클리닉. 지금 이제 시간표를 먼저 좀 보여드릴까요? 방학 때 지금 예상되는 시간표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적분은 주 3회 정도 진행을 할 거예요. 미적분은 주 3회 해가지고 미적분 특강 월, 수, 금 해서 정규 수업 시간 전에, 그죠? 정규 수업 시간 전에 미적분 듣고, 그 다음에 식사 시간을 갖고 나서, 정규 수업 시간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정규 시간하고 미적분하고 과제가 또 너무 많고, 그죠? 테스트도 각각 볼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좀 많이 되잖아요. 어차피 이제 아침부터 숙제하느라고 또 공부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만나서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클린 시간을 그냥 다 잡아놨어요. 월수금에 클린 시간을 다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월금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하루 왼종일 수학 공부를 한번 해보자. 미친 듯이, 그치? 미치척하고.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해서 1시까지 클리닉을 지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미적분에 대한 뭐가 되겠어? 과제는 이때 해결하시면 되겠죠. 물론 테스트도 보셔야 됩니다. 이 클린 시간에 테스트 보셔야 되겠고, 단원 테스트, 그 다음에 기출 테스트. 이 두 종류가 진행이 될 거거든요. 기출 테스트는 주 1회. 지금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은 요때 수요일 날은 기출 테스트를 보고 월금에는 단원 테스트를 지금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시간대 딱 와서 좀 길게 보시면 되겠고,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약간 시간이 뜰 수가 있긴 한데요. 그래도 오전 시간에 와서 공부하고 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고, 만약에 같은 요일 중간에 비는 텀 때문에 좀 신경을 쓰신다. 물론 있을 강의실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 선생님 준비해 둘 거거든요. 오셔도 되겠고, 아니면 화, 목, 토에도 선생님이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물론 1학년 학생들 클리닉이긴 한데 어쨌든 저나 그 다음에 조교 선생님이 같은 분이 계시니까 이때 오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월화수목 금토까지 다 오전에 오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선생님 도와드릴 테니까 오셔서 미리 공부도 하시고, 그죠? 수학 공부를, 오전에는 수학 공부를 하는 그러한 방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셔도 상관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최소한 이제 여러분들 3일 정도는 오전에 클리닉을 와서 공부를 같이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도 월수금도 괜찮고요. 화목토도 괜찮고 3일 정도 오셔서, 그죠? 더 많이 오셔도 되고 더 적게는 조금 상담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테스트라든가 그다음에 특강 단원 테스트 있죠, 그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그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확통 또 일정이 있을 테니까, 그죠? 거기에 맞춰서 일정을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럼 그 클린 시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기출 테스트 볼 거예요. 방학이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긴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한 3번 정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3번이나 4번 정도 보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4회 정도, 그죠? 실전 모의고사를 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확인 테스트 하게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쌍둥이 문제 제공됩니다. 약간 쉬운 4점까지 이제 선생님이 테스트로 준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과제를 클린 시간에 와서 끝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다. 수업이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혹은 문제 조금 더 주세요. 라는 친구들은요, 개별 과제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줄 수 있다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이렇게 와서 달라고 하는 친구들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선생님이 이제 드리는 그 과제들만 다 하더라도 이번 방학은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과제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확실하게 성적의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로 이제 수업이 이제 쭉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정규 수업은 월금 6시부터 10시입니다. 6시부터 10시 아까 시간표에서 보여드렸었죠. 사실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한 10회 정도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아마 개강 날짜는 7월 14일 월요일 날 개강을 하게 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조금 푹 쉬었다가, 그죠? 이날부터 이제 공부를 슬슬 시작하게 될 것이고요. 특강 같은 경우는 7월 여기서 일주일 뒤 21일 월요일부터 이제 특강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되는 거야? 이때부터는 이제 오전부터 우리가 쭉쭉, 그죠? 하루 왼쪽인 수학하는 그런 날들이 이제 시작이 되겠죠. 자, 10회차를 갖다 보시게 되면 사실 약간 간당간당합니다. 지금 포인트를 가져야 될 것이 이제 극한에 대한 부분, 미분, 그 다음에 적분으로 진행이 되죠. 특히나 이제 그래프를 갖다 그리는 5회차 수업, 6회차 수업, 7회차까지 여기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그래프, 미분의 핵심 바로 n참수에 대한 그래프의 개형과 그 이해거든요. 그 부분들이 정리가 될 것이고, 약간 회차가 좀 짧기 때문에 적분 쪽은 약간 가볍게 다루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찌됐든 난이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 난이도 있게, 그 다음에 실력 과정으로 진행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처음 만약에 만약에 수투를 갖다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 공부를 조금 하고 오셔야 된다라는 거, 1회 정도 봤던 사람들은 아마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미적분은 12회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예전에 시간이 안 될 때는 8회 이렇게 특강들로 준비했는데, 8회에 담기에는 미적분이라는 그 단원 내용이 너무 방대해요. 너무 방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투하고 맞물려서 미분하고 적분이 들어가는 건데, 수원 때 배웠던 그 삼각함수, 그 다음에 지수로그 함수, 이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미분 적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 양도 많고 그 내용 자체도 많기 때문에 12회로 지금 구성한 상태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 준비한 교재를 다 유형집이라고 주어진다라고 했었죠. 그죠? 쌤처럼 주어질 텐데 그것들을 완벽하게 풀어내면서 전체적인 기본 내용들까지는 살펴볼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할 것입니다. 개강 날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1일 날 출발하게 될 것인데요. 이때 딱 달력에 표시해 놓고, 표시를 갖다 해 놓으시고, 이때부터 딱 4주 동안 미친 듯이 한번 달려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규말은 14일, 그 다음에 미적분 특강은 21일 날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선생님도 지금 각오를 다지고 있어요. 벌써부터 떨립니다. 그죠? 방학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학기 중에는 사실은 성적 변동에 대한 큰 기대를 하기 좀 힘듭니다.
제한적인 공부 시간과 공부량 때문이죠. 하지만 방학 때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오롯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최대한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성적의 변화를 끌어낼 거예요. 겨울방학보다는 조금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는다라고 한다면, 그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력을 겨울방학으로 미루지 마시고 당장 이번 여름방학부터 시작하자라고 마음을 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수업 준비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개강날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말고사 잘 마무리하시고요. 여름방학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